뭐다? 호구되기 딱 좋다. 왜? 교묘한 술수를 자꾸 쓰니까.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다들 한 번쯤은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매년 참가를 해서 강연을 하거나 혹은 업체로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또 관계자분들하고 1대1로 박람회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창업하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하는 코스이기도 해요. 한 번에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사실 예전만큼 그리 인기가 있진 않아요. 브로셔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 건 진짜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참관객이 적어졌다라는 거죠. 코로나 탓도 있지만 너무 술수가 뻔하다 보니까 의례 사람들도 발길을 끄는 거예요. 딱히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인터넷, 모바일로도 충분히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장사 인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교묘한 술수들과 호구되지 않기 위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튜브에는 이런 정보가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어디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박람회에서 숙지해야 하는 사항 5가지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은 뻔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입니다. 뻔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장사 잘 돼요? 매출이 얼마예요? 순이익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사람 우리 브랜드에 많은 관심이 있네 하면서 미리 교육된 내용을 직원이 빠르게 내뱉기만 할 뿐이에요. 실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하는 본사 직원들은 미리 이런 교육을 따로 받고 나와요. 최고 매출, 최고 순이익, 브랜드의 장점, 차별성, 그냥 뻔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은 브랜드 홈페이지에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물어봐야 할 건 이런 거예요. 다점포 점주가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점포들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다점포 점주에 대한 혜택도 혹시 있나요? 내부적으로 설정된 가맹점 출점 계획을 좀 들을 수 있나요? 네, 실질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점포 점주라는 건 한 브랜드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왜 여러 개 운영하겠어요? 한 개 해보고 괜찮으니까 또 한 개 더 하고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정보 공개서,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사 관계자들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운영한다라는 건 시스템 자체도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직원들로만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출점 계획이라는 것도 전국에 100개까지만 출점을 할 계획이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등 내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면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장사를 할 상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천 서구 땡땡동 땡땡 먹자거리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럼 담당자가 노트북을 펼치면서 상권을 직접 보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적극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설렁설렁 한다면 월급만 받아가는 루팡일 경우가 커요. 본사 직원들 중에는 진짜 시간 때우기로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에는 교육받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상황, 내가 들어갈 입지, 상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한 브랜드가 어느 곳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내가 들어갈 자리와 맞지 않을 경우가 크거든요. 그걸 본사 관계자들은 잘 알아요. 어떤 상권이 어울리는 곳인지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다점포 점주 역시 그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만 해당 브랜드가 들어갈 상권, 입지가 보이는 거죠. 다점포 점주를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1단계는 본사 직원에게 물어보고 다점포 점주와 연결을 시켜 달라고도 한번 부탁해보세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다점포 점주님이 운영하시는 매장 중 하나를 인수인계 받으셔서 아주 잘 되신 케이스도 있어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은 화려한 부스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박람회에 참가할 때 3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건이라도 계약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 한 건이라도 계약하면 좋은데 안 돼도 우리 브랜드를 많이 알리자. 세 번째, 박람회 참가 경력이 없으니까 경험 삼아 작게라도 나가보자. 네, 이 말인즉 크고 화려한 부스를 가진 브랜드일수록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박람회 3일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비 창업자와의 접점을 만들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표준화의
하나의 법칙인데 창업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수천, 수만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귀가 얇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귀가 얇다는 건 이 눈도 얇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크고 화려한 부스에 혹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부스는 뭐 직접 시공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설령 뭐 본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박람회장에서는 커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원래 큰 회사라고 부스를 크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커 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몸집을 부풀리는 거죠. 박람회에서 말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예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집사님들은 아실 텐데 고양이가 위협을 받으면 꼬리가 엄청 부풀어 오르잖아요. 뭐 쫑긋 세우기도 하고요. 커 보이기 위해서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작은 부스의 브랜드보다 큰 브랜드의 부스, 예쁘고 잘생긴 직원들이 있는 부스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스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부스의 크기나 화려함은 본사의 어떤 투명성, 마인드, 뭐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과는 아예 무관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니까요. 작은 부스라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오히려 브랜드 대표가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적극성을 띄는 곳을 좀 더 깊게 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부스의 크기는 브랜드의 경쟁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시겠죠? 세 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은 정보 공개서는 괜히 있나입니다. 박람회는 참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최 측이든 주관사든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그래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어떤 브랜드가 참가를 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며 오시면 혜택도 빵빵하다라고 말이에요. 그 말인즉 미리 우리는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A라는 브랜드가 평소 궁금했다면 겸사겸사 해서 가볼 수 있겠죠. 그런데 A라는 브랜드를 박람회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뭐 하나 건질 건 없어요. 사실 뭐 솔직히 저 같으면 대표분 명함을 한 장 받아서 나중에 따로 미팅을 신청하겠지만 어쨌든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를 미리 프린트 해두고 읽어보고 밑줄을 그어가세요. 중요해요. 이 부분. 정보 공개서라는 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해요. 무언가 약간은 좀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 장사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문서예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혼자 읽고 100% 이해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을 밑줄 그어가면 본사 담당자가 아주 친절히 상담을 해줘요. 단 일반 사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정보 공개서를 프린트 해간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네, 좀 더 높은 사람, 이해도가 있는 임원급의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정보 공개서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대표분이 자리에 있으면 대표분이 상담을 해주거나 혹은 본부장급의 직원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꼭 정보 공개서를 프린트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 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제대로 응대가 안 된다? 그럼 그냥 호구 하나 잡으려고 박람회에 참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뭐 그다지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은 할인 안 해주는 브랜드를 찾아라입니다. 박람회는 특전의 장소예요. 프랜차이즈들이 대놓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가맹비니 월세니 무이자 대출이니 온갖 정책들이 다 있어요. 발가벗고 주는 쇼를 참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발가벗고 주면 그거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논리인데 박람회장에 온 사람들은 다들 혹해요. 박람회이니까 특전을 주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선착순 2명, 3명이라고 하면 고심을 또 하죠. 이런 특전은 박람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특전이라고 할 만큼 일시적이고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런 할인을 엄청 해주는 브랜드들 사이에서 해당 카피에 문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브랜드는 할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창업비가 엄청 비쌉니다. 저희 브랜드는 아무나 창업을 하지 못합니다. 네, 물론 이런 카피를 쓰는 곳은 없겠죠. 돈 주고 광고하러, 영업하러 가는 건데 이런 카피를 쓸 리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좋은 혜택을 받는 건 좋지만 그 뒤에 있을 부분 역시 철저히 파악을 한 뒤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맹비 안 받고 인테리어에서 남겨 먹으면 그게 그거잖아요. 월세 3개월 지원해주고 교육비에서 그 돈 다 받으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늘 예비 창업자 우위 시장이에요. 창업해주세요. 우리 브랜드로 창업해주세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할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나니 아닌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시간 지나고 따질 수도 없어요. 서류에 이미 다 사인했으니까요. 적어도 박람회장에서는 무조건 싼 곳만 보지 말고 오히려 비싼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죄다 가맹비 혜택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월세도 지원해준다는데 왜 여긴 안 해요? 그럼 해당 상담원이 조금이라도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직원이라면 아주 속 시원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것도 납득이 가게 말이에요. 납득. 자, 마지막 5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은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 가세요입니다. 이건 케바케가 조금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박람회는 목, 금, 토가 가장 많아요. 이유는 박람회 첫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나마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이 좀 있으려면 주말을 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런 패턴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져 왔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말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첫째 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도 막 신이 나서 누구든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본인 브랜드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좀 정성이 덜해요. 한마디로 이 예비 창업자도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저기 저 우리 부스를 빤히 응시하면서 걸어오는 저 사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밀도 있는 상담 대신에 DB, 데이터베이스, 즉 추후에 계약 클로징을 하려는 영업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돈을 들였으니까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가 인원이 비교적 적은 둘째 날 혹은 셋째 날에는 상담의 질이 조금 달라져요. 첫째 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확 줄면서 이러다가 데이터베이스, DB도 제대로 못 챙기겠는데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찝쩍거리지 않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줘요. 물론 뭐 케바케가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상 대부분의 박람회장은 동일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우리도 장사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손님이 미어 터질 때에는 손님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잊어먹고 고마움을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거나 코로나로 거리가 횡한데 한 손님이 와서 고급 술을 하나 떡 시키면서 테이블 단가 10만 원을 쳐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말이죠. 실제 박람회장에서 상담을 하는 직원들이 첫째 날에는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사은품이나 브랜드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선별적으로 주는데 사람이 없는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막 퍼줘요. 좀 앉아서 상담이라도 해야 시간이 안 아깝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방문객 보는 것도 그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 셋째 날 방문을 하고 기왕이면 오전 시간 오픈하자마자 다들 생기발랄할 때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가성비 있는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창업 박람회는 그냥 구경 가는 사람이 일반 예비 창업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만약 100명의 참관객이 있다면 구경하는 사람이 90%가 넘을 정도로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벤트 속에서 본사들은 이 본인들을 알리고 실질적인 예비 창업자들의 DB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가맹점 하나를 늘리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는 본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진 점주라면 우리 브랜드를 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보는 브랜드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자는 창업비를 날리는 거고 후자는 함께 하는 거예요. 브랜드의 철학, 대표자의 마인드가 우리는 모든 점주님들이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나 어디에든 돈만 있다고 유혹하진 않아요. 그 점을 명심하고 박람회에 참가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박람회장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들어갈게요.